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에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고 사는 314만 명이래요. 전체 성인 인구의 7.5%예요.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아요. 자녀가 부모를 도와주기는커녕 부모 평생 나이 들어서도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자녀가 리스크가 되고 지금 이런 세상이 됐다. 그거를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수입원이 연금입니다 대답한 분이 22%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뭐를 먹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자식이 노후에 내 경제 생활을 책임져 줄 거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우선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일본 내각부라고 하는 데서 주요국의 노인들한테 매달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국, 일본, 독일 노인들은 예, 주 수입원이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 수입원이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선생님, 공무원, 군인 했던 분들. 그분들이 연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 일부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 수입원이 연금입니다. 대답한 분이 22%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뭐를 먹고 살았을까? 1980년도만 해도 자녀의 도움이 72%였어요. 그러니까는 1980년대에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뭐든지 변화가 화끈하거든요. 2021년에 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입니다. 자녀가 도와줍니다. 대답한 사람이 14%로 줄었어요. 몇 년 지나서 다시 이 조사를 하면은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미국은 0.7%, 일본은 1.9%, 독일은 0.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이 오래 살잖아요. 들의 평균 수명이 1960년 기준으로는 54세였어요. 근데 2020년 기준으로는 86세예요. 그러니까 32년이 늘어났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어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을 부모를 부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리고 실제요, 이 자녀들한테 부모 봉양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1998년도만 해도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90%였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실제로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별도로 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2020년에 조사를 해봤어요. 부모 부양은 자식의 책임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22%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되냐? 이 가족과 사회의 책임이다. 막말로 나라가 도와줘야 된대요. 그리고 부모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이게 17%예요. 이렇게 지금 현실도 그렇고 젊은 세대, 자녀 세대들의 생각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이 훨씬 못 살게 돼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생활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비중은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선진국도 그렇고 실제 우리나라 의식조사를 해도 자식들이 부모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또 도와줄 수도 없어요. 부모 부양 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100세 시대. 그리고 경제력이 부모 세대보다도 자녀 세대가 도와줄 여력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위험해? 그게 무슨 말이냐? 위험해요. 내가 너에게 노후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사업해서 실패해,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부모가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산죠. 그걸 자녀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걸 통계로 말씀드리면은 2021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에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고 사는 그걸 이제 캥거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몇 명이냐? 314만 명이래요. 전체 성인 인구의 7.5%예요. 그 중에 30대, 40대만 해도 65만 명이래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지 새끼를 낳아서 딱 1년 보호하고 그냥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그게 자녀 리스크예요. 그리고요, 캥거루를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패러사이트는 그 생물선생이나 아는 무지가 어려운다는데요.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기생충. 기생충적 독신이란 뜻이에요. 몇 년 전 이거 발표할 때 얘기인데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딱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래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또 영국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키퍼스라고 부르는데,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지금 일본에요,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도와주기는커녕 부모 평생 나이 들어서도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자녀가 리스크가 되고 지금 이런 세상이 됐다. 그거를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거는 자녀의 먹고 사는 문제, 죽을 때까지 먹고 살고 그런 거 다 책임져주고 자녀가 해야 할 일도 대신 다 해주고 그런 책임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죠. 무슨 책임이냐면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녀를 키워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모가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것도 책임이 뭐냐? 학비도 다 대주고 결혼비용도 다 대주고 그다음에 먹고 살 것도 대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이런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자립해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책임이 부모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은 빨리 바꿔야 돼요. 기존의 그런 책임에서. 자립이라는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러 있던 자리, 휴지나 이런 거를 나 나간 뒤에 누가 와서 치우도록 하면 안 되죠. 지금도 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죠. 누가 자기가 치워야 될 거 안 치워서 그런 거예요. 또 회사에서도 어떤 사원이 뭘 하면은 못 믿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그거는 행위의 자립이 안 된 사람이에요. 내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위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부모가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라면. 두 번째는 의식의 자립이에요. 남의 눈에 전전긍긍하는 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종속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마도 남의 눈 때문에 제일 미치는 나라일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무슨 동네 모임, 무슨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그냥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가지고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이거 샀다고 저거 샀다고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남의 눈에 종속되면요 다른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자립이 필요해요.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경제적 자립이에요. 생활력이 없어가지고 부모한테 의존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한테 의존하고 살면. 근데 우리가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 키워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더 중요한 거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을 기르는 거.
절약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은 사교육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결혼병도 대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그런 책임이 아니고, 그래서 애를 자립 못하게 만들면 오히려 부모는 자식을 망쳐먹은 거고, 지금 말씀드린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 그 자립인으로 자식을 키워야 할 의무가 부모한테 있다. 그 책임이 있다. 책임이라면 그런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바뀌어야 돼요. 다 어머니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버지는 또 책임 있는데 대부분 밖에 나가서 일어나라고 지금 이 대개 집안일을 주도하는 건 자식 집 사주는 것도 엄마가 사주다고 그러고, 사교육 시키는 것도 대부분 엄마가 시키다고 그러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돈도 그 많이 써가지고 자기 노후 대비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교육의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들이 시간표 다 짜잖아요. 어느 선생이 이걸 하더라. 그래서 시간대로 그냥 돌려요, 로봇처럼. 근데 지금은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33년 10년 후가 되면요,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직장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러고 또 문제는 뭐냐?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외우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책임이 부모한테 있다는 거예요.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자녀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우리나라와 일본은 등록금도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부모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제일 높을 때 8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9%예요. 근데 세계에서 1등이에요, 대학 진학률이. 그런데요, 제가 3년 전인가 지방의 어느 휴양림에 그때 환갑 나이 된 40명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창회 회장이 저한테 그 40명의 60년생, 61년생 학력 분포를 저한테 보여줘요. 대졸이 10%, 고졸이 50%, 중졸이 40%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갑된 사람들 조금 넘은 사람들의 대졸 진학률이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69%까지 올라갔으니까 83%까지 올라갔다가 그만한 대학생이 취직이 될 리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아르바이트 하든지 융자 받아서 장학금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가 싫으면은 들어가봤자 학교가 별 볼 일 없거나, 그러면 들어가봤자 어차피 취직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차라리 그 돈으로 대학 들어갈 돈으로 장사라든지 딴 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5년 지나 10년 지나서 꼭 공부가 다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부모가 다 대주니까 공부가 싫어도 학위가 시원찮아도 무조건 다 들어가니까 취직이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공부가 싫은 사람이 억지로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딴 일을 하다가 다시 뒤늦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처럼 그때 다시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는요, 결혼 비용은 부모의 책임이다. 그랬더니 우리만 예라고 그러고 미국, 일본 아니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결혼 비용은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자기가 벌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전국 평균이 딸이 1억 1,400, 아들이 1억 7,200. 장가 가면 오지도 않은 자식이 돈은 더럽게 들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면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요, 더 제일 우리나라는 문제가 사교육비잖아요. 3년 전에요, 서울에 40대 후반에 맞벌이 하는 커플 3커플을 인터뷰했거든요.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요, 어느 정도냐면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1억을 번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2명 과외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 3,3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34%. 그러면 여기에
등록금도 내야 되고 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게임기도 사주고 가족 먹고 살고 그럼 언제 저축을 해요? 근데 문제는 67세까지 1억씩을 벌면 상관없는데 그게 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7세래요. 그러면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재취업을 먼저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재취업해서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려워요.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 등록금 내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비용도 대줘야 되고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드려야 되고 그래서 1억씩 벌던 사람이 60세가 돼가지고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악순환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과외비를 막말로 처발른데 해도 취직이 또 안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대졸 취업률이 68%였어요. 근데 여기는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까지 취직으로 포함된 거거든요. 그 취직이 아니잖아요. 그걸 빼버리면 50%대로 떨어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취직이 안 돼요. 그렇게 돈은 갖다가 퍼부었는데 일본은 지금 대졸 작년에 취업률이 96%. 거기는 구인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게 또 어렵게 취직을 해도 조기 퇴직이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한 3년 다니다 또 관두고 해서 평생에 6번 정도를 이직을 해야 겨우 60까지 다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고성장기에는 신규 취업이 많기 때문에 과외국어 왕창 써가지고 인류대학 들어가서 거기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그때 과외비가 본전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저성장 시대에는 신규 취업이 많지 않아요.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이직을 할 때 그 회사에서 나를 뭘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판. 인간성이 돼 있는가? 거기서 걸리면 끝이래요. 요즘에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자녀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퍼부어가지고 자녀 자립도 못 시키고 노부모도 불행해지고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니 어느 한쪽이라도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자식도 그렇게 해서 로봇 인간 만들어서 생각 없는 인간 만들어 자립을 못하는 애들을 만들어 놔서 자식의 노후도 불행해지고 또 돈을 다 써버렸으니 부모의 노후도 불행해지고 이런 장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빨리 이 현실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깨달아야 된다.